자, 이제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이제 저번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해서 성능 테스트 이걸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기술이 뭐든 이제 나는 웹 개발은 된다, 나는 테스트는 된다. 근데 JMetal 쓰긴 하는데 많은 경험이 없을 뿐이다. 단지 이거는 그 다음부터는 인터넷 찾아서 하나하나 찾아서 설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종류로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취약점 검사와 모의 해킹 이걸 할 수 있냐. 근데 취약점 점검과 모의 해킹은요, 제가 전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거를 진로로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하는 게 나의 목표다. 그러면 이제 굶어 죽습니다. 이거 굶어 죽어요. 제가 전주 한번 얘기했죠. 어떤 사이트에서 모의 해킹 비용을 물어봤는데 우리가 1000만원이라고 불렀어요. 개인이. 근데 정보보호 서비스 업체? 서비스 업체는 컨설팅 매출액이 10억 이상이어야 돼요. 그 회사가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700으로 제안을 했고, 여기도 서비스 업체인데 500으로 제안을 했대요. 옛날에 제가 증권 다닐 때 모의 해킹 이거 하면 얼마 줬냐면요, 5억 줬어요. 5억. 해킹 테스트 하는데 5억 줬습니다. 근데 이런 정보보호 서비스 업체가 개인이 부른 비용보다 더 적게 부르잖아요. 그럼에도 물론 우리가 됐지만 이거는 뭐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제가 알기로 정보보호 서비스 업체 중에서 어디는 200 불러요. 근데 이게 미래의 진로가 있겠냐고요. 이거는 그냥 굶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은 절대로 가면 안 돼요. 단지 할 수 있다, 근데 주업은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주업은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제 이 일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대단한 모의 해킹의 능력, 세계 챔피언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일부밖에. 그러면 그걸 제외하고 이 부분을 우리한테 어디에 일이 있냐면 사실은 얘와 관련이 많죠. ISMS 안에 취약점 점검이 있으니까 이 취약점 점검 안에 웹 취약점 점검으로 모의 해킹을 하는 게 실제 이 시장의 90% 이상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 시스템 감리,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개발 사업은 감리라는 걸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안에 보안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보안 부분이 최근 이제 감리 업체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기술적이고 조금 더 전문적이다 이런 걸 말할 때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모의 해킹을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이거 단가가 얼마냐? 하루에 50만원 주세요 그랬더니 다 거절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돈하고 관련 없다라는 거죠. 왜? 추가 제한으로 넣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게 여기의 시장입니다. 여기의 시장. 근데 실제 이걸 가지고 괜찮게 먹고 사는 데는 어디냐? 이걸 솔루션 한대죠. 제품화 시킨대. 여기는 괜찮죠. 근데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고. 그럼 우리는 모의 해킹을 뭐를 기준으로 목표를 잡아야 되냐? 그거는 간단해요. 가장 일이 많은 일반적인 취약점 점검과 모의 해킹을 할 수 있게. 근데 이제 오늘 수업에서는 시스템 취약점 점검은 하지 않을 거예요. 시스템 취약점 점검이라는 게 뭐냐면 결론 리눅스인데, 지금 이런 그림을 보면 예를 들어서 서버, 네트워크 이런 거 있죠? 여기 있나? 그죠? 이거는 PC고, 좀 이제 내려가 볼게요. 어딘가 있는데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각각의 그 웹서버, 방화벽, 백번, 그죠? PC 이런 거 취약점 점검하는 거, 이거는 가이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가이드가 도대체 뭐냐? 그게 키사에 있는 거죠. 키사.or.kr 이 사이트에 있는 거고, 이 사이트에 여기 자료실이 있잖아요. 이 자료실에 기술 안내서 누르면 여기 기술 안내 가이드, 그러면 여기 쭉 내려가 보면요, 여기에 보면 이제 개발 보안 가이드도 있죠. 일단 개발 보안 가이드 하나 다운로드 받을게요. 이거 다운로드 받고, 이것도 이제 취약점 점검과 관련이 있어요. 이것도.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취약점 점검 내용은 이제 그게 아니라 여기에 가보면 여기 주요 정보통신 기술 취약점 분석 가이드, 이게 2021년도 4월인가
그때가 최신본인데 사실은 이제 크게 변경된 건 없어요. 단지 클라우드 쪽이 조금 들어간 것 뿐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클라우드는 AWS나 그런 게 아니라 클라우드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운영하는 사람 뭐 얘기하는 겁니까? 아마 이름 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오픈스택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게 결과적으로 매뉴얼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것만 할 줄 알면 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는 신입들이 일이 많은 게 사실은 이거죠. 이거. 예. 근데 이제 좋은 대우는 못 받죠. 이런 직무 위주로 그냥 입사를 해버리면 좋은 대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예. 좋은 대우는 뭡니까? 회사죠, 회사. 어느 회사를 가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위쪽에서 웹 개발도 다 했고, 그죠? 개발도 했고, 성능 테스트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할 건데, 이거를 레벨을 높고 어렵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그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점검하는지, 예, 그리고 실제 이런 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안 돼요? 프레임워크로 가면 프레임워크 다 해줍니다. 다 해줘서 이게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단지 이거를 PHP로 할 때는 그거는 이제 공부를 위한 어떤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되는 거죠. 그죠? 공부시키려고.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가이드를 다운로드 받았는데요. 가이드는 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임의로 그걸 가지고 수업하지 마라, 뭐 강의하지 마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근데 저런 거 없어도 됩니다. 왜? 우리한테 가이드 있습니다. 예, 가이드 모든 보안업체 다 있고요. 저런 가이드, 예, 저런 가이드는 다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받은 게 이제 개발 보안 가이드, 이걸 이제 받은 거죠. 이걸 받은 거고, 이런 매뉴얼은 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더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스크립트, 이거 아마존 EC2,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거예요. 사실 아마존 EC2 서버 점검 가이드는. 자,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한번 보죠.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어떤 웹사이트를 가지고 이게 이제 취약점 점검을 할 게 있는지 첫 번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아마 우리가 만들었던 게 이거였나요? 그죠? 예, 요거였죠. 클라이언트 로그. 자, 그러면 SRC에 소스 코드 하나 열겠습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USB인가? 예, 요거, 그죠? 뭐 뭘 열든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기동하려면 DB가 있어야 되니까 DB 하나를 띄울게요. 요거죠? 이거 사이트로 가네, 그죠? 요거 아닌데, 펜날이, 요거죠, 요거. 네, MySQL DB만 하나 기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아파치는 기동할 필요 없고, 그냥 DB만 스타트 합니다. 그럼 이제 DB는 당연히 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요 웹사이트, 이 서블릿을 실행을 해 볼게요. 이제 이거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하는 거니까요, 결론은. 자, 그래서 쭉 이제 실행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아시죠? 톰캣 실행하느라고. 예. 자, 이제 이거 끝나면 스프링 할 거예요. 근데 뭐 스프링이라고 다른 거 없어요. 예, 처음에 부르고 받는 거 뭐 이런 거 있고, 어노테이션이라는 게 우리한테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URL 매핑이었죠. 예, 그 매핑이 좀 그런 것 뿐인 거고요. 예, 그게 좀 많은 것 뿐인 거고, 근데 그건 단순함기예요. 자, 한번 볼게요. USB 사용 내역을 볼게요. 지금 우리가 요거에 입력값을 넣으면, 그죠? 요거에 입력값을 넣으면 웹서버가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죠? 요거를 이제 변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일단은 이런 모이해킹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입력값이 있는 화면들이 문제가 있죠. 얘는 입력값이 없잖아요. 물론 요 버튼들이 결론은 입력값인데, 요 버튼은 저거 하는 거잖아요. USB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겠죠. 그게 뭐죠?
운영체제 취약점이 되는 거예요. 운영체제 명령어 취약점인 거고, 또 요거는 그냥 단순 입력해서 DB에 그냥 넣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조회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이걸 하기 위해서 뭐 게시판 하나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거 하나인데, 요거 그죠? 요게 일단 기능이 되는지 한번 보죠. UB라고 이렇게 쳐볼게요. 일단 UB 하니까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죠. 그러면 U 하고 %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죠? 나오죠. 그럼 반대로 %하고 B를 입력해 볼게요. 나오죠.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건 DB에서 like가 걸린 거죠. like가. 그죠? like가 걸린 거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면 당연히 다 나오겠죠. 예, 중간에 자자 조자룡 한번 보죠. 자 %. 되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정상적으로 조회가 되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게 입력이 되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조가 한 명밖에 없죠. 조를 입력을 한 경우 이제 조자룡이 나왔어요. 이럴 때 웹서버의 로그가 어떻게 나오냐 이거죠. 이거는 우리가 다 찍어놨죠. 그쵸? 이렇게 조라는 게 입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 하단에 이미 써있죠. 조라는 게 입력이 돼서 포스트 메시지로 들어왔나 본데, 그죠? 포스트로 왔네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DB가 그죠?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의 사이트가 뭔지, 서블릿이 뭔지 봐봐야죠. employee delete 입니다. 그쵸? employee delete예요. 서블릿이. 그러면 저걸 한번 열어보죠. delete. 열어보면 파라미터 이쪽으로 오는 거고, 그죠? 여기에서는 뭐 다른 거 없이 널이면 % 하나 붙여주는 거고, 결과적으로 EMP 서치에서 모든 걸 다 끝내는 거죠. EMP 서치에서. 그러면 EMP 서치만 한번 봐볼게요. 인서트 이것만 다 필요 없고요. 자, EMP 서치죠. 어떤 입력값을 받아서, 그쵸? 입력값을 받아서, 이 뒤에 끝에가 물음표잖아요. 그죠? 끝에가 물음표니까 입력값을 받아서 그거를 바인딩해서 실행을 하니까, 이거는 이제 SQL 인젝션이 안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열어두고요. 구석탱이에 두고 아까 웹사이트 왜 안 돼야 되냐면, 어떤 입력값을 넣었을 때 SQL 인젝션이 되는 거는 어떤 겁니까? 문자열 더하기로 SQL을 만들면 SQL 인젝션이 돼요. 근데 얘처럼 이렇게 물음표로 끝에가 여기가 물음표잖아요. 이 물음표의 의미가 뭐예요? 동적 바인딩이죠. 실행 시에 문자열을 매핑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변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변조할 수 없고, 그 문자열 매핑이 바로 이 서치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적 SQL입니다. 그러니까 정적 SQL은 동적 바인딩을 하는 형태로 SQL을 실행하는 건데, 이런 거는 인젝션이 안 됩니다. 근데 정적 바인딩은 인젝션이 되죠. SQL 인젝션이. 자, 해보죠. 자, 여기에다가 내가 헛다운표 하나만 넣어볼게요. 그리고 서치. 자, 그랬더니 헛다운표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데이터는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쪽에 DB에도 에러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상이 없는 거예요. 헛다운표 2개 넣어봅니다. 특수문자 넣어본다 이거죠. 아무 이상 없죠. 그죠? 아무 이상 없어요. 자, 그리고 헛다운표 넣고 5와 1은 1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리고 샵 서치 아무 이상 없죠. 어떤 입력을 해도 결과적으로 그냥 DB에서 검색 값의 일부로 쓰이는 것 뿐인 거지, SQL 인젝션은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SQL 인젝션이 안 되는 거네요. 현재 상태가.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럼 되게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그거를 공격자의 입장에서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코드의 입장에서 되게 만드는 능력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걸 되게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그냥 하나 복사할게요. 복사. 일단은 되게 만들어 보자고요. 되게 만드는 능력은 중요한 거니까 요거를 이제 닫아버리고, 요 코드를 왜 내가 이렇게 복사하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죠? 이걸 하나 복사를 해볼게요. 이거 커서가 여기 있어서 그런가? 자, 컨트롤 C. 얘는 이제 주석으로 바꾸고, 얘도 주석으로 바꿉니다. 얘도 주석으로 바꿔요. 이제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얘도 주석으로 바꿔요. 자, 그리고 이걸 그대로 카피에 넣어요. 카피에 넣고
어차피 끝에가 핵심이거든요. 요 물음표 있잖아요. 물음표. 요거를 헛다운표 하나 넣고, 헛다운표 하나 넣고, 이렇게 넣고, 더하기, 서치라는 걸 넣어줘요. 그리고 더하기, 헛다운표.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는 정적 SQL인데, 여기에 문자열에 따라서 SQL의 결과가 달라진다. 입력값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죠. 자, 그랬을 때는 이제 프리페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셀렉트를 찾아볼게요. 이 코드에 이제 있을 거예요. 자, 프리페어 빼고, 프리페어는 필요 없습니다. 다 프리페어로 해놨나? 그죠? 그러네요. 그죠? 네, 다 프리페어로 해놨어요. 자, 다 프리페어로 해두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예, 당연히 안 되는 게 정상이고, 자, 지금 막은 게 이거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정상적으로 고쳤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하나 찾아볼게요. SQL 인젝션, 그냥 문자열 더하기로 SQL을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자, 이렇게 한다 이거죠. 자, 근데 이것도 그래, 이렇게 하면 해킹이 된다 뭐 이런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이드 잠깐 볼까요? 여기에 보면 개발 보안 가이드 있죠.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그러면 SQL로 조회해 볼게요. 엄청 많나 SQL이? 여기 이미 코드가 다 있어요. 그냥 쭉 넘어가 봅니다. 아니 어떻게 망가뜨리는 거를 몰라서 이걸 찾고 있나. 사실 다른 코드가 있어요. 다른 코드가 있는데 요 얘기인 거잖아요. 이렇게 문자열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execute,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제 이게 요 얘기거든요. 근데 요렇게 하면은 괜찮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한 거죠, 이미. 그죠? 이렇게 한 거고, 지금 이게 자바 코드잖아요. 그러니까 db.getConnection의 콘이라는 거, 이 콘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왜? 생성자에 넣기 때문에 콘점 하면 뭔가 나와야 돼요. 그쵸? 뭔가 나오죠? 그러면 create, 아까 보니까 create 뭐 스테이트먼트 하나 있었잖아요. 이 함수 써라. 그죠? 여기 create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스테이트먼트에다가 어떤 변수를 넣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스테이트먼트에다가 이렇게 변수를 넣어라. 자, 그리고 나서 이건 문법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execute, 그냥 실행 한번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닌가? 똑같은 실행인데 그냥 요거 하나만 돌려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요 SQL은 여기 소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대문자겠죠. 변수명 이러니까 스테이트는 없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이렇게 올리면 import java SQL이 있어요. 그럼 이걸 임포트 시키면 이건 없어져요. 그러면 딱딱딱 맞춰졌죠. 위에 쿼리가 밑에 거로 바뀐 거죠. 그리고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이건 재시작해야죠. 서블릿이 바뀌었으니까. 자, 이번에 그 코드는 뭡니까? SQL 인젝션이 돼야 되는 코드가 되는 거죠. 이게 뭐죠? 오퍼레이션 웨이팅 빌드. 자, 한번 보죠. 이게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되게 만드는 게. 되게 만들거나 안 되게 만들거나. 어떻게? 내가 자유롭게 하면 되니까. 저런 거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개발할 때 당연히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를 쓰니까 오히려 안 되게, 되게 만드는 게 더 어려워요. 쓰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개발해도 SQL 인젝션은 안 되는 겁니다.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쓰면. 단, 여기에서 마이바티스나 스프링 같은 걸 쓰잖아요. 그럼 더 쉬워요. 프리페어도 필요 없어요. 자, 이거죠. 일단 조회가 이상이 없어야 되잖아요. 제가 u하고 %를 넣어볼게요. u하고 %. 그죠? 자,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해서 조회가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SQL 인젝션이 되는 코드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가. 자, 그러면 내가 헛다운표 하나 넣고 요걸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조회.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가 다 나오죠, 지금. 그쵸? 요렇게 넣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인젝션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는 교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의 해킹을 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 SQL 인젝션이 이렇게 될 일은 없습니다. 굳이 안 해봐도. 근데 이제는
테스트상으로 이제는 몇 개를 해보기 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테스트가 뭡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제 캡처를 해줄게요. 자, 이게 창 캡처를 하니까 이렇게 나오네. 자,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근데 이게 왜 됐냐 이거죠. 이게 왜 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포트폴리오 할 때 뭐 이렇게 내가 해킹했습니다 이런 거 내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 포트폴리오는. 자, 결과적으로 입력값이 이렇게 들어온 거고, 근데 의도적으로 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코드를 이렇게 바꾼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정말 의도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요 정도만 카피하면 되겠죠? 뭐 이 정도만. 자,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 내용이 이게 되는 거죠. 의도 SQL 인젝션이 SQL 인젝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죠? 어떻게 해요? 정적 SQL을 동적 SQL로 변경하였음. 그죠? 의도적으로 그냥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동적 SQL이란 문자열 변수 내에 저장되어 있는 SQL 문을 의미하고 입력값에 따라서 SQL 문이 변조되는 취약점이 있다. 그죠? 예, 요거죠, 요거.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입력값에 이상한 거 넣으면 당연히 변조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안전한 코딩 방법은 정적 SQL로 변경하거나 혹은 마이바티스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해줘요. 얘가 알아서. 물론 이제 마이바티스도 취약한 코드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호예요. 달러를 쓰면 취약하고 샵을 쓰면 취약하지 않아요. 딱 그 정도밖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수할 리가 거의 없어집니다. 프레임워크 자체를 쓰면. 아직 우리는 이걸 안 써봤지만 곧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코드가 지금 안전하지 않은 거고, 우리가 원래 개발했던 이 주석이 이게 안전한 거잖아요. 그죠? 이건 안 되잖아. 입력값 아무리 넣어봐도.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안전한 코드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필요 없는 거죠. 사실상 필요 없는 건데, 이거를 그냥 여기 어디 구석탱에다가 그냥 밀어 넣어 줄게요. 그죠? 나중에 혹시 쓸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내가 안전한 코드로 이렇게 변경을 했다 이거죠. 그게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를 쓴 거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리고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보다 더 중요한 말은요, set 스트링을 했다라는 거예요. set 스트링이 뭡니까? 실행 시에 변수값을 동적으로 매핑 시켰다. 그래서 이거는 실행 시에 변수값을 동적으로 매핑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이거를 일일이 내가 손으로 이렇게 입력을 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입력을 하지 않고 좀 자동으로 할 수는 없나. 그죠? 그럼 자동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자동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왜? 아니, 어떻게 저거를 다 입력을 합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자동으로 넣어 볼게요. 요걸 이제 그대로 열어두고요. 요게 지금 취약한 코드잖아요, 지금. 네, 그대로 열어두고 테스트를 한번 합니다. 이거는 이제는 성능 테스트 도구로 쓸 수도 있어요. 자, 버추얼 박스를 하나 열어볼게요. 버추얼 박스를 열어서 지금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일단 네트워크 설정을 봐서 네트워크에 요게 나트로 되어 있어야 돼요. 목표는 뭐냐면 이 웹서버가 여기 버추얼 박스에서 이쪽으로 연결하게. 이게 톰캣이죠. 가끔 버추얼 박스가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뜨면 이게 다른 프로그램과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재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설치할 필요가 없고,
보통 DRM 프로그램 아니면 여기에 지금 알약이 있죠. 제가 알약을 꺼볼게요. 알약을. 저도 이걸 몰라서 처음에는 이걸 재설치를 했는데 실시간 검사 이것도 끄고 알약을 죽여볼게요. 알약 죽었죠. 그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이게 알약과 충돌이 많이 납니다. 얘가 이걸 띄운 다음에 다시 알약을 띄우면 돼요. 그러면 이상이 없어요. 이제 뜨죠. 이렇게 띄운 다음에 이제 저런 식으로 충돌이 나면 여기 알약 있잖아요. 이걸 다시 실행해 줄게요. 이렇게 실행해서 그냥 내려두면 알약은 정상적으로 뜹니다. 그래 실시간 감시도 되고. 근데 가끔 처음에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거를 다시 깔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뭡니까? 지금 이 버추얼 박스에서, 그죠? 이 버추얼 박스에서 얘로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여기에 결론은 이게 입력 값이잖아요. 이 입력 값들을 동적으로 막 자동으로 넣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한 개를 한번 해본 거잖아요. 한 개를. 그죠? 그거를 좀 여러 개를 할 수 있게 해볼게요. 똑같이 이제 들어갑니다. 로그인에 들어가면, 물론 이제 버추얼 박스를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고, 요 윈도우에다가 버프 스위치라는 걸 깔면 됩니다. 깔면 되고요. 그건 엔드라이브에 있어요. 자, 이제 브라우저를 한번 띄워보죠. 브라우저를 띄워서 여기에다가 10.0.2.2라고 줄게요. 그리고 엔터. 이게 이러면 안 되는구나. 콜론 8080. 콜론 주고 8080 엔터. 자, 10.10.0.2.2에 콜론 8080을 하니까 지금 이게 나파운드가 나왔는데 요거를 카피해 보죠. 여기까지 클라이언트 로고까지 슬래시 클라이언트 로고 됐죠? 이제 나왔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좀 의문을 가져야 될 거는 왜 이 IP를 10.0.2.2로 줬냐 하면 나트 때문에 그래요. 얘를 넷스테이트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넷스테이트 이렇게 명령을 치면 얘가 뭐 하는 겁니까? 네트워크 연결 상태의 목록을 보는 거예요. 목록을 보면 여기 보면 etablissed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establissed가 적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반대가 뭡니까? 이 윈도우에서 이쪽으로 웹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여기에 IP가 몇으로 뜨냐면요 10.0.2.2로 뜹니다. 윈도우의 IP가. 그냥 나트가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버추얼박스가 알아서. 그래서 제가 경험상 여기를 10.0.2.2로 IP를 해준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 얘기는 이제 거꾸로 얘기한 거죠.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죠. 한 번 더 잠깐 얘기를 드리면, 내가 여기에서 여기에도 아파치가 있잖아요. 아파치 2 스타트 서비스 MySQL 스타트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웹서버랑 DB를 띄워놨거든요. 요 안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거를 190 몇 점인가? 자, 이거는 이제 IP를 제가 모르겠는데, 자, 요게 이제 이건 이제 포트 포워딩을 해줘야 되죠. 나트니까. 요게 이제 IP거든요. 요거를 HTTP 이렇게 넣고 이렇게 엔터를 치면 여기 마이 페이지라고 나왔죠.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냥 여기 있는 거. 리눅스를 거꾸로 연결한 거죠. DVWA 이렇게 하면 요런 사이트 나오죠. 어드민 패스워드예요. 로그인 창은. 자, 이랬을 때 내 스테이트를 보면요. 여기 봐보세요. 10.0.2.2가 되죠. 이게 윈도우가 이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쪽으로.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여기에서 윈도우로 갈 거니까 10.0.2.2라고 이렇게 쳐준 거예요. 저게 이렇게 나오니까. 자,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떴는데, 그죠? 이 사이트가.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여기에 막 입력해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수동으로는 못 해 먹겠고 자동으로만 할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자, 버프 스윗을 띄워요. 버프 스윗하고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버프 스윗하고. 그럼 뭐 이쪽 화면은 별로 크게 관심이 없죠. 사실 이 화면에 관심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띄우죠. 자, 그리고 브라우저를 내려요. 그럼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보통 이런 거는 보안 기사 강의에 많아요. 우리 에디트에 요게 프리퍼런스라고 있거든요. 이 웹브라우저 요 보라색이죠. 프리퍼런스 이렇게 있으면 여기 네트워크에 커넥트가 있는데 여기 세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매뉴얼 프락시 콘피그레이션 요걸 체크해 줘요. 그럼 그 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로컬 호스트와 8080이라고 적혀 있어요. 일단은 돌아가는 걸 볼게요. 누르고 OK 하고 클로즈. 그리고 여기에서 엔터를 탁 치세요. 그러면 여기에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에 날아가는 메시지가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계속 뺑뺑이 도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내가 포워드를 누르면 그때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웹페이지가 다시 나오는 거죠. 자, 물론 이게 이제는 웹플락시 버프인데 이게 왜 됐는지 그리고 이게 어디에 쓰일 수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특히 보안 공부하신 분들은 자, 요거 인터셉트 이걸 꺼두면 됩니다. 이렇게 꺼두면 안 잡아요. 공부하는 사람은 이런 걸 보여주면 어떻게 설정하는 겁니까? 뭐 프리퍼런스에 세팅에 매뉴얼 페이지에 8080 로컬 호스트 해야 됩니다. 이제 요거를 세팅하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데 왜 이렇게 세팅하냐? 왜?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사실은 그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나와야지 뭘 할 수가 있으니까요. 먼저 나오고 왜 저렇게 세팅하는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둘 거는 이 문서를 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이런 식으로 쳐버리면 뭐가 됩니까? 그냥 저게 안 됩니다. SQL 인젝션이 안 되고 우리는 보안해 줬습니다. 이런 문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 어떻게 쳐야 돼요? 의도적으로 왜 되는지, 그죠? 왜 되게 했는지, 어떻게 고쳤더니 안 되는지, 그럼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는 어떻게 검사하는지,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해주세요. 자, 일단 저거 되게끔만 해주세요. 먼저.